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삐딱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욱 충북도립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용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월을 넘어서 좀 있으면 봄이 되는 그런 계절이 바뀌는 날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주 나날이 아주 핫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 선거 얘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지난주 일요일 날 5곳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현역 다 이겼고 또 전 의원도 이겼고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경선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수님? 일단은 대통령실 출신 행정관들이 전부 바이든 됐죠? 바이든 날라갔어요? 네, 그렇죠. 날라갔죠. 미국도 날리면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호, 큰일 났네요. 거기 날라가니까. 근데 일단 이거 보니까 5명이 다 현역이 다 됐잖아요. 그죠? 전 의원. 네, 전 의원도 포함해갖고. 근데 삼선 같은 경우 같은 지역에 15점 깠는데도 그래도 이겼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당원이 20%, 그다음에 주민이 80%.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 첫 번째는 인지도에서 신인들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점수 비율이 20, 80 이렇게 해놓은 게 네. 현역이 이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평가 점수가. 80% 예, 주민한테 준 게. 그러니까 처음 신인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현역이나 또 했던 사람들은 좀 아니까. 네. 그러니까 요 구도 자체가 현역한테 또는 인지도 높은 사람한테 유리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요건 어찌 보면 현역을 탈락시킬 경우는 아직 5월 달까지 국회가 남아 있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특검, 여사라 그러면 안 돼.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 또 김건희 전하님 특검법, 요거에 반발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80점까지 줘서 현역을 배려한 그러한 현역 여기서 탈락해봐요. 그쪽에서 특검법이 도장 찍지. 그렇습니까?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너무 조용하게 진행되잖아요. 이벤트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너무 조용하고 원만히 처리가 됐고, 전국적으로 본다면은 현역 의원하고 그다음에 친윤계하고 이렇게 경선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부분 현역들이 다 승리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됐고, 우리 충북도 그런 식으로 거의 결론이 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런 시각에서 비판하는 것도 있는데, 구태의연하다, 너무 식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나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저는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국힘의 입장으로서. 뭐냐면 대부분 이분들이 지난 총선 때 완전히 민주당 돌풍이 불었잖아요. 네. 그때도 살아남으신 분들이거든요. 그걸 본선 경쟁력을 따진다고 그러면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는 엄청나게 성공한 후보 공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다 보니 물갈이 이런 것보다 그나마 현재 다 3선이고 5선이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감동도 없고 그나물의 그 밥이라 하더라도 실리를 취한 공천이었다. 경쟁력에서는 없으니까. 경쟁력에서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게 청주 상당구였습니다. 예. 제가 수원보에 모처럼 어깨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수원보 모욕회로 갔다 모욕도 제대로 못하고 경선 발표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속보 보내고 난리였었는데, 근데 정우택 현 의원이 윤곽근 전 위원장 눌렀습니다. 혹시 뒷소식을 좀 아십니까? 누른 건 누른 거고? 한 2% 정도 이겼다고. 정우택 의원이? 네. 그러니까 무슨 감산 15%? 그러니까 감산 15점을 까졌는데도 2% 이겼으니까 17점이면 상당히 차이가 났다고 봐요. 원래 점수는 상당히 더 차이가 났던 그런 거죠. 17% 정도, 17점 차이가 났는데 거기서 15점 빼서 2점이니까 그냥 그대로 만약에 그런 감사는 없었으면 상당한 차이가 난 거죠. 정우택하고. 제가 정우택 캠프랑 얘기할 때도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가 2%는 2, 3%는 하는 건데 정확한 건 아니고, 다만 상당히 좀 박빙이었고, 요번에 이거 뭡니까? 돈봉투 수수 의혹. 이거 조금 더 파급 효과가 있었으면은
역전될 수도 아니, 있었던 저는 거네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런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다른 방송 나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보면 열받죠. 국회의원이 뭐 나중에 돌려줬는지 안 돌려줬는지 떠나고 공작이고 뭐걸 떠나서라도 봉투를 마지못해서 받는 모습이 당연히 찍혔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소리인데 네. 국힘 지지자층은 또 분위기가 또 달라요. 국힘 측에서는 이게 이제 오래전 한 2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타이밍이 공천심사 바로 전날이었잖아요. 타이밍도 해서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달랐어요. 일반 시민들과 국힘 지지층 내에서. 근데 이제 이 경선이 일반 시민들 80%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래도 먼저 국힘 지지하냐라고 해서 긍정 답변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준 국힘 지지층만 그 경선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그 사람들은 이 동봉투 파동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과 다른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윤곽근 후보 측도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 그 경선을 한다면서 엄정히 조사해서 네. 명백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안 하고 윤곽근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그 상호 비방전 없는 경선을 하자 이런 식으로만 했거든요. 네. 이 얘기는 국힘 내부의 분위기가 썩 자기한테 호의적이지만 않다. 오히려 이런 걸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윤곽근 후보 측에서도 이건 뭐 내가 시켰다고 하는 거냐라고 강력하게 그렇죠. 자기 연루서를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국힘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시민 여론조사이니 이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은 큰 영향은 없었다.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 바라봤다. 또 변호사님 말씀처럼 딱 면접 앞두고 이러니까 도리 거꾸로 역풍이 불어요. 좀 유치하지 않아? 하는 그런 게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층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었던. 아니 일반층에서도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전부들. 그래요? 딱 앞두고 그러냐 유치하다 하는 거. 이게 팩트라 그러면 이거 참 나쁜 일이긴 한데 아니 2년 전에 그걸 갖다 딱 앞두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 타이밍이. 또 이러면 또 정우택 쪽에서 전화 오겠네. 고맙다고? 그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래? 고맙다고 전화 안 왔어요? 안 오던데? 뭐 잘 나가나 봐. 삐톡을 안 보니까 그런가 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태 정치인이라고 시민단체에서 공천해 주지 마라라고 요구를 받던 동남 4군의 박덕흠 의원 사선 도전 이제 성공 아니 도전 길을 이제 들어섰어요. 박세복 영동무소 눌렀으니까 이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뭐 예상됐던 겁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구태의 힘인데 구태의 힘. 사실 이게 뭐 그야말로 지난번에 그 엄청난 문제를 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죄가 되는 그 현란한 그 모습을 보고 우리들은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남부상군이 한 사람이 한번 정권을 잡으면 그 호족 같아. 쭉가. 이용희 시절이면 이용희 쭉. 그다음에 박덕흠이면 박덕흠 쭉. 뭐 이런 그 분위기가 그래요. 여기 남부상군이. 일단은 뭐 박덕흠 의원이 지역 패권이 압도적이다. 네, 네. 이건 확인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15% 페널티가 있었는데 그것도 극복했고 또 전직 군수들하고 전직 의장단이 그 박세복 군수를 그 후보를 지지한다. 네. 이렇게 성명서까지 발표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반 박덕흠 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악연을 맺었거나 그렇죠. 잘렸거나 뭐 악연을 맺은 사람들이 뭉쳐서 박덕흠 안 된다라고 성명까지 했는데 그것도 뚫었거든요. 지역 패권은 압도적인 것 같고 이미 당선된 것 같아요. 그 정당 지지도에서도 2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국힘이 민주당에 2배 이상 앞서고 또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2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이재한 후보랑 이미 선거 끝난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저기 유경수 여사 생가도 있잖아요. 분위기가 국힘 분위기야. 하여튼 교수님 말씀하신 구태의 힘이라니까 더 와닿네요. 충주도 재밌었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마이너스 15. 그다음에 이동석 후보는 플러스 15였잖아요. 그럼 도대체 몇 점을 극복한 이종배 의원이 된 겁니까? 역시 마찬가지 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갖고 하여튼 우리 김건희 여사님 때문에 그냥 다 날리면 예. 그리고 참 그 요즘 뉴스 보니까 최재형 목사님이 또 고급 양주하고 샤넬도 또 김건희 여사님께 드렸다고 또 보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건 언제 건데 계속 나와요? 아니, 하나씩 두 개씩? 예. 근데 이제 최재형 목사님 보면 이분이 통일 운동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완전히 반통일주의자야.
왜냐하면 저 김건희 여사하고 얘기 대화하는 거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내가 이제 통일 나설 거예요. 내가 통일시킬 거예요.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거 디올백만 안 했으면 우리 통일됐을 텐데 이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 이렇게 살지 마세요, 최재형 목사님. 난 통일된 한국에서 살고 싶어. 아, 알겠습니다. 요새 최재형 목사한테 꽂혀 있나 봐요. 같이 이거 정부에서 토크쇼도 하시고. 네. 인물 좋더만.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검사 출신 저 변호사님, 검사 출신 경대수 전 의원이 이겼어요. 그죠? 그저 경선에서. 그러면 이제 검사 출신이 충북에 3명이 이제 예비 후보가 됐잖아요. 검사장 출신 그것도 검사장 출신. 예. 아, 셋 다 검사장 출신이죠? 예, 그렇죠. 우와. 그 경대수 전 의원은 제주지검장 검사장 출신이니까. 김진모 서울 어디 남부지검장? 예. 출신이고. 윤곽근 어디 고검장까지 했죠. 고검장 출신인데 이게 검사 출신 2명은 이제 공천이 됐는데 윤곽근 전 위원장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정계 은퇴하는 거 정치판에서 이제 발을 빼는 것도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국힘 내부에서 그렇게 많이 지지를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전에 그 정우택 의원을 강제로 쫓아버리는 식으로 했는데 그리고 총선에 또 졌잖아요. 국힘 내부에서도 그렇게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비호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호감도가 일반 시민한테 호감도가 솔직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사교성이 그렇게 풍부하시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세련된 이미지거나 그렇지도 않고, 또 참신한 이미지도 아니잖아요. 그럼 또 미래지향적이냐? 그것도 이런 모든 면에서 조금 일반 시민들한테 호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인이 정치랑 그 정치라는 옷하고 자기하고 맞는 건지 조금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는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 보면 4년 후면 뭐 정우택 의원이 되든 노영민 실장이든 이강일 위원장이 되든 어쨌든 간에 특히 정우택 의원이 된다면 더 이상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실선해요 그러면은? 아 국회의장 했는데 그러면 자기한테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생각했잖아. 다음에도 80은 안 돼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저기 변호사님 의견하고 좀 다른 게 이 윤곽근 후보가 저기 은퇴 안 할 것 같아. 안테나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시의원 할 때도 이상주하고 박한상하고 붙었잖아요. 근데 박빙이었다고. 근데 인지도는 이상주가 훨씬 높은데. 그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는 정우택하고 팽팽하니까 윤곽근 쪽이 도리어 이쪽 안 민 거 아닌가라는 추측이에요. 그죠? 근데 요번에는 저기 그 상식적이라면 정우택 그 의원이 한 번 더 하고 진짜 더 안 할 것 같거든. 그럼 확실하게 밀어주고.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정우택 의원이 물러난다고 합시다. 정치인 더 안 해. 그럼 다음 사람 없을 것 같아요? 4년 뒤에 가만히 있으면 뭐 감이 떨어질 것 같아. 에이 윤희근도 있고 수도 없이 많아요. 윤희근도 또 있고. 그렇죠. 다음 도전자들 윤희근 경찰청장 있잖아 미혼. 이번에 안 나왔으나. 다음에 또 더한 경쟁자들 수도 없이 줄 서 있어요. 윤곽근 그 변호사도 나이 먹는 걸 생각해야지 이제 본인도 이제 60이 넘어서 아니 근데 변호사님 그 같은 교회 다니는데 좀 봐줘. 하여튼간 금천교회 그 윤곽근 그 전 위원장 측이 그 경선 뭐 2% 1% 이게 나올 정도의 박빙이었으니까 박빙이 아니지. 20 정도 좀 할 것 같고 15% 까지는 상태니까 17%. 검사 시절에 윤곽근 그 변호사를 엄청 존경했어요. 이 수사 능력이나 추진력이나 이런 거 엄청 났었거든요. 평판이 엄청 좋았어요. 근데 정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스타일 자체가. 그렇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분 정치적인 사교성이 조금 많이 그 대시민 관계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아니 맨 처음에는 갑자기 출마한 거고 그 다음에는 뭐 또 사법 리스크 때문에 좀 숨죽여 있었고 일반 시민들이 김진모하고 윤곽근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김진모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윤곽근 변호사한테 그렇게 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 맞. 그분은 뭐 개인적으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잘 안 어울린다는 거지. 아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깊게 숙고해 보시라. 본인이 아예 좀 바꾸던지 본인의 그 사람 만나는 스킨십이나 이런 걸 아예 바꾸던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떠나든지 뭐 둘 중에 하나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와 이거 참. 가면서 김진모 후보가
저기 신흥 종교 출신이지? 신은 고출신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청주고등학교 막 까네 그냥. 아, 청주고등학교 까는 거예요? 까는 거는 뭐가 그렇게 미친다니까 지금. 아니 학교를 들먹이면서 편을 갈라요. 저기 국민의힘은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는 없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뭐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엄청 시끄러운데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청주 상당하고 홍덕이 경선을 한다고 해요. 3월 달에 뭐 쭉 한다고 하니까 국민의힘보다는 한 2주일 정도 늦어지는데 또 오늘 뭐 그 저 누굽니까 저 도정환 의원 측이 이현희 그 예비후보 측 관계자 고발하고 또 내부적으로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자, 민주당의 청주 상당, 청주 흥덕 경선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상 또는 뭐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배경. 뭐 배경보다는 예상을 한다고 그러면 경선한다면 현역 의원 출신들, 현역 의원 출신이거나 현역 의원이 국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훨씬 더 유리할 걸로 보여져요. 다만 이제 상당구 같은 경우는 조금 보류하는 게 뭐냐면 이쪽은 뭐 도종환 의원이 워낙에 유리할 것 같고 상당위 같은 경우는 이강일 예비후보 같은 게 저력이 좀 있었어요. 옛날에 네, 맞아요. 최충진, 김영근하고 이 유명한 시의장, 도의장 했던 분이잖아요. 이분들하고 해서 당협위원장인가 지역위원장 쟁취해냈잖아요. 서울에 가 내려오자마자 이런 저력이 있고 그다음에 노영민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정서가 좀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 상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스펙 같은 경우는 노영민 후보가 훨씬 뛰어난데 정우택하고 붙기에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권 넘겨주는데 1등 공신이었다라는 게 민주당 쪽에서 많이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후보가 되면 안 돕겠다 하는 분위기도 상당히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공교롭게 친명 이강일 대 친문 노영민, 친명 이현희 대 친문 도종환 이런 구도가 됐어요, 그죠? 1대1로 이제 붙게 되는 구도인데 그래서 이제 노영민 실장이 정우택 의원한테 한 게 뭐 있냐고 뭐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도 하고 했는데 자 흥덕은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흥덕이 지금 도종환 의원하고 지금 이현이죠. 예. 갑진년의 이현이, 갑진년의 이현이. 뭔 얘기 무슨 아니 말씀이에요? 올해 갑진년의 예. 발음을 잘해보면 이현이. 아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하여튼 좀 하여튼 뭐 근데 여기는 도종환 의원이 좀 앞서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인지도가 워낙 있으니까. 노영민이나 도종환이나 비판적인 정서가 많은데 만약에 친명 후보들이 이현이나 이강일이 이기려면 그만큼 이재명 저기가 대표가 인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잘해야 되지. 이재명 대표 인기도 좀 최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명이라고 해서 별로 혜택도 없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친명이라고 얘기하던 이현웅 네. 그 예비 후보 그제 그 우연히 만났는데 뭐죠 이재명 대표를 디스를 막 하던데 바로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큰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도종환 의원 측에서 그래서 이현희 의원 측 뭐 카톡에 뭐라고 쓴 거 가지고 나 하위 10% 평가 안 됐다고 자꾸 해서 고발했는데 왜 고발까지 하는 거예요? 불안한가? 불안하죠. 네, 그러면 이제 청주 서원구, 그다음에 청주 청안구는 뭐 그저 예비 후보들 좀 몸달게 말이에요. 헌금 방식도 안 되고 경선할지도 경선을 하든지 단수를 주든지 뭐 결론이 안 되니까 안 나니까 이거 참 어떻게 하는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수님 통신원 어떻게 좀 아니, 가동 안 왜 됩니까? 그러는 저기 거예요? 왜? 뭐 가장 피상으로 나오는 건 신용환 때문에 그러는데 네. 뭐 신용환 우리 신용환이 많이 좋아했잖아요. 같이 뭐 토크도 하고 근데 이분은 나중에 지금 한나라당에서 바른정당 왔다가 민주당 왔다가 나중에 공산당으로 가나? 근데 아무튼 이 표피상 그거는 그 신용환을 심지어 충주까지도 박아놓고 여론조사했다 그러대. 예. 신용환이. 예, 그러니까 예. 이것 때문에 좀 미뤄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신용환 그 특정 개인 때문에 이것을 미룬다기보다는 어차피 현역 의원 배제하고 친명계들을 그 여론조사를 돌려본 건 전국적 차원에서 실시한 거잖아요. 그 차원 중에 충북의 한 지역에 이제 신용환이라는 특정인이 이제 거론됐을 뿐이지 신용환 때문에 서원이나 청원이 미뤄진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신용환은 교수가 출마를 한다고 그래서 그럼 민주당도 안 찍어줘.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안 찍어주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 희박하고 아마 그것 미뤄진다면 계속 미뤄진다면
본인들 그러니까 변재일 의원이나 서울구의 이장섭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좀 너무 낮지 않냐는 거지. 흥덕의 도종환에 비해서 그래서 좀 미뤄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신용한 변수가 아니라면 결국 또 여기도 경선 가겠죠. 경선을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할 가능성이 있겠군요. 아니 왜 같은 저기 그 신흥 종교인데 누구는 띄워주고 왜 신용안이 또 까? 신용은 아 이거 청주네. 아이, 까도 되겠다.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 우리 아 변호사님. 그러네. 그래 하여튼 저 치는 거 파이팅.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답답하실 텐데 또 3월 되면 어쨌든 후보는 정해질 테니까 또 본선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